플로깅 이번 주 주제잖아요. 보통 러닝 코스를 통해서 플로깅을 많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바다에 가서 플로깅 경험해보신 분도 거라 생각이 돼요. 어떤 것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가에 대해서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어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쪽 어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생업이다 보니까 더 내 집처럼 바다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해양 산업이 급속도로 좀 발전하면서 저희한테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새벽 배송이니 빠르게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막 이렇게 진행시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일이고 또 누군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환경단체를 통해서 바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시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스피라시라는 해석을 하자면 C는 바다고 컨스피라시라는 이제 음모라는 뜻하고 결합시켜서 시스피라시라는 네이밍을 가져온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지금 흔히들 바닷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장면들일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바닷가에 가게 되면 놀러 가는 인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들이 이제 계속 해변가에 떠돌아다니게 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불편해하고 그냥 기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더 깨끗한 곳으로 가야지. 좀 더 멀더라도 사람들이 없고 플라스틱들이 없는 해변으로 놀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희가 이번 주차 플로깅을 하면서도 단순히 환경에 일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플로깅을 한다라는 생각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 좀 한 번 더 내가 버리 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까지는 치워주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지경에 좀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바다 환경에 대해서 주제를 가져왔는데 저희 한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에서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유입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또 이렇게 악취가 근데 또 그게 또 익숙해지는 거죠. 사실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기 좋은 지방에 갔다가 서울 오면은 숨쉬기가 불편하듯이 불편한 곳에 계속 이제 머무르다 보면 그거에 또 익숙해져서 우리 몸도 같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게 아닐까. 환경이 곧 우리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을 줄이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러너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텀블러를 이용하거나 뭐 클래스라던가 이런 이벤트들을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주시고 그래서 단체나 브랜드 뭐 기업에서 많이들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미미합니다.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빨대가 사실 0.03%의 수치를 나타낸다고 해요. 바다 쓰레기 중에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거죠. 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의 46%, 그러니까 반 가까이 되는 거죠. 바로 그물인데 해양 산업에서 오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먹는 생선들이라던가 참치라던가 이런 뭐 연어라던가 이런 많이 섭취하는 어종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물고기들도 같이 잡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순히 그 지역에 가서 어획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대형 어선으로 바닥서부터까지 해서 몇 킬로까지 물을 바닥에 깔고 끌고 가서 쓸어버린다라는 거죠. 듯이 바닥 청소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대형 어종이라던가 뭐 작은 어종들이 다 쓸려오면서 결론적으로는 바다가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산호초도 지금 살아남는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해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산호초들을 저희가 보는 거는 영상뿐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후에 가게 되면 살아있는 산호초들은 보실 수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화면만 보면요. 왜냐면은 뭐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고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그 식탁에 올라오는 참치 캔, 알래스카 연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도액이 돼서 저희 식탁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해서 먹으려면 다 쓸어서 이렇게 어획을 하는 구조가 바다를 해치고 있다라는 거죠. 해친다기보단 사실상 멸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다음 화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화면과 같이 지구를 500바퀴를 감을 수 있는 그물들이 매일 바다에 설치되고 버려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매일같이 어획을 하고 이렇게 회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물들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버려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바다에 이제 살고 있는 어종 뭐 가릴 것 없이 다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획을 할 때에는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그런 어종을 또 어획을 하고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계속 안 좋은 생선들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심각한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그물망에 걸린 그 부수 어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연어 어획해야 되는데 다른 부수종들이 어획이 돼서 고래만 1년에 30마리가 이 그물에 잡히고 참다랑어 8마리 잡는데 돌고래 45마리가 부수 어획을 주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심각성이 지금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지구 500바퀴를 감을 수 있는 낚싯줄이 설치되고 쓰고 나면 버려지고 뭐 큰 이유는 기후변화, 뭐 해양 오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어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례로는 일본 쪽에서 참치 유명하잖아요. 참치만 잡기 위해서 돌고래들을 좀 이유 없이 포획하는 그런 사건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뭐 협회에서 탈퇴를 하고 이제 몰래 돌고래들을 포획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심각한 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업이라는 거죠. 어업이 결국에는 우리가 먹어서 나타나는 문제다.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해산물 섭취를 이제 줄이는 건데 충격적인 사진으로 이렇게 뒤편에 깔려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거북이 코에 이제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환경단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들어보면은 강제 노역되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해요. 이거는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예를 들면 뭐 노예선이라고 하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시키는 대로 그 배 안에서 어획을 하고 된 새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구매해서 먹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닌 불법으로 해양 생물들을 섭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어, 오늘은 좀 마지막 화면인데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번쯤은 시청해 볼 만한 그런 주제다. 각자 받아들이시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자체로 보면은 기획하신 분 의도대로 가다 보니까 왜곡된 부분도 있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 그런 심각한 문제들, 어업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큰 생각들은 큰 차이를 만들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뭐 거울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내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희가 육식도 하지만 생각보다 또 바다 생태계가 저희에게 가져다주는 감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 너무 심각해서 복구하기까지는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양 생물들을 섭취하는 것들을 적절히 하고 이런 경각심을 어느 정도 항상 갖고 있다면 그나마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실 때 개개인별로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환경이에요. 주제는 저희가 그 후손들한테 넘어가잖아요. 저희만 살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미 안 좋아지고 있죠. 또 저희조차도 이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보자라는 취지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포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 편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의도가 변질되었다는 반증도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다.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환경단체 캔 통조리에 보면은 돌고래를 지키는 그런 환경단체들 표시 마크들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회사들에서 어업 활동에 대해서 강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환경단체들이 속해 있다. 취지가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고들다 보니 모든 환경단체들을 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들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2048년이 되면 지금 현존하는 바닷가에 살아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다 없어질 예정이래요. 2048년. 먼 미래는 아니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좀 가져왔고 2048년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좀
48년이든 2079년이든 뭐 통계가 좀 오차가 있는데 언제 바다가 텅 빌 것이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바다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번 주 주제가 환경에 대한 주제라서 어떻게 보면 좀 플로깅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환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러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운동을 하려면은 바깥에서 하는 야외 활동이잖아요. 지구가 건강해야 저희도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렇게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또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